부처의 깨달음이 사기인 이유 5부 진리의 실체 시작할게. 부처를 팔아서 먹고 사는 문과 사기꾼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멍청하면서 악한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심오하고 우주적 이치이고 하여튼 어렵고 대단한 무엇이라서 대파 너는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 앞으로의 내용들도 대체로 그런 내용이야. 부처의 큰 뜻을 네가 어떻게 아냐?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한 네가 뭘 아냐 이거지. 그래서 이번 5부에서는 정말 그런가? 그걸 알아보자고. 이게 시리즈로 가고 있거든. 5부 진리의 실체 이걸 다 보고 말이 되네 싶으면 여기 1부부터 4부까지 정주행을 해. 일단 진리란 무엇인지 그 뜻을 정리하고 가자. 어떤 것이 진리가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 되어야만 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야. 정리하면 시간과 공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주체와 객체 모두를 만족시켜야 진리가 되는 거지. 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뜻은 철학이라는 말이야. 지금은 대학에서 철학가 이러면서 문과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철학에서 이 철자는 밝다, 알다, 슬기롭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것을 밝혀서 알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슬기롭게 만들어주는 학문은 모두 철학인 거지. 그래서 철학의 본래 뜻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본 원리와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이야. 이 철학의 범위에 인간뿐만 아니라 여기 자연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봐야 돼. 그리고 여기에 근본 원리와 본질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과 같은 뜻이야. 고대의 그리스에서 인간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학문을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태초의 학문들, 그게 다 철학인 거야. 당시 그 철학의 탐구 분야가 자연과 인간으로 크게 나뉘었어. 그래서 자연을 탐구한 것은 자연주의 철학, 인간을 탐구한 것은 인문주의 철학이라고 불러. 당시 이 자연주의 철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물은 수다라고 주장한 피타고라스, 만물은 물이다라고 주장한 탈레스, 만물은 원자다라고 주장한 데모크리토스 등이 있어. 그리고 인문주의 철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이고 그의 제자 플라톤, 또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거야. 자연주의 철학은 이제 수학, 화학, 물리학, 각종 공학, 천문학, 고고학 등으로 이어지면서 인류를 말 그대로 밝고 슬기로운 철의 시대로 이끌어왔지. 반면에 인문주의 철학은 뭘 해왔냐? 현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쓸데없는 말들만 하면서 자신들의 지적 허영심만 채우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하는 싸움질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 한마디로 인류의 현대 문명이 여기까지 오는데 인문주의 철학이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돼. 여기서 화두는 진리인데 자연주의 철학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진리를 찾는 거야. 그래서 많이 찾았잖아.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와 질량 보존의 법칙, 일반 상대성 이론, 또 양자세계의 불확정성의 원리 등등 많이 찾아왔고 그 진리들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해왔지. 이 진리를 인문주의 철학에서도 찾거든. 그런데 그 진리를 인간계에서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인간계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와 본질, 즉 진리 같은 건 애초에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 진리가 되려면 시간과 공간이 변해도 주체와 객체가 달라져도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누가 이것이 인간계의 진리다라고 해봐. 그럼 그 진리 때문에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계에서는 이 진리 문제를 놓고 싸움이 끝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애초에 인간계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을 무슨 특별한 영적 존재로 보고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진리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식이거든.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게 지구라는 행성 입장에서는 그냥 털이 없는 포유동물의 한 종류일 뿐이지 뭐 더 없어.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인간계의 진리를 찾겠다고 평생을 바쳤지만 끝내 못 찾고 죽었어. 인간계의 진리를 찾기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죽었지.
소크라테스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죽은 내용은 여기 멍청한 소크라테스 이걸 보면 돼. 문제는 인문주의 철학자들이 인간계에는 애초에 없는 진리를 자기는 찾겠다고 계속 도전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없는 걸 계속 찾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장 좋은 건 그런 건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나 말고는 없었고, 그래서 남은 건 찾았다고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찾았다고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여튼 한 사람은 적극적 사기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극적 사기꾼인데 세상에 끼치는 해악의 결과만 놓고 보면 둘 다 사기꾼인 건 똑같아.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부처는 소극적에 해당이 되겠지. 결국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인문계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사기꾼이 되는 거야. 자연계에서 진리는 실험과 증명으로 판가름이 나거든. 천하의 아인슈타인도 양자 세계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죽을 때까지 거부했지만 그런 그도 실험과 증명 앞에서는 자기 주장을 접는 거야.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다가도 진리가 확정된 다음에는 그걸 수용하는 문화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사기꾼들이 설 자리가 없어. 그런데 인문계는 누가 이것이 진리다 해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인기를 얻고 세를 불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지. 거기다가 애초에 그 진리의 검증을 못하도록 그게 매우 어렵고 심오하다고 하고 감히 이해하려는 시도조차도 못하게 하는 벽까지 쳐버려. 결국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는 대답이라곤 평생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라는 개소리뿐이야. 왜냐하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 순간 그게 매우 허접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이거야. 인문계에서 누가 화려한 말빨로 진리를 팔면 그 진리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뭐냐 하고 물으면 돼. 그렇게 정리하면 내 영상에 악플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부처의 진리, 그래 대단하고 어렵고 내가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럼 그 부처 진리의 아웃풋이 뭐가 있냐? 대머리 백수들을 대량 생산한 것 외에 다른 아웃풋이 나는 생각이 안 나니까 나보다 똑똑한 너희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아웃풋을 알려주라. 내가 서두에 철학의 진짜 뜻을 말했잖아. 그런데 이걸로는 좀 부족해. 이 철학이 자연주의 철학, 자연계, 수학, 화학, 물리학, 각종 공학, 천문학, 고고학 등등이고, 인문주의 철학, 인문계, 수사학, 심리학, 역사학, 정치학, 언론학, 종교학 등등인데 여기서 수사학은 경찰 수사 그게 아니야. 하여튼 나는 여기에 예술주의 철학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술주의 철학, 예술계, 음악, 미술, 춤,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건축, 조경 등등이 이 예술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보기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 이 대파는 예술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라. 그래서 내가 예술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 하나 올렸어. 이거 보면 돼. 그냥 단순한 뮤비가 아니라 여기에도 다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댓글로 써봐. 정리하자면 진리는 자연계에만 있다. 인문계에서는 진리 찾지 마라. 그런 거 없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거고. 그럼 인문학 다 없어지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인문계에서 앞으로 할 일은 참과 거짓, 즉 진위를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면 돼. 그리고 예술계에서는 아름다움과 착함을 지금처럼 추구하면 된다. 자연계랑 예술계는 잘하고 있어. 인문계가 문제야. 그러니까 자연계랑 예술계는 원래대로 진리 탐구, 미선 추구하면 되고 인문계는 진위 구별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통 진선미 이러면서 착함을 아름다움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유교 도덕충들이 만든 규칙인데 나는 진미선이 맞다고 봐. 너희들은 착하면 다 좋을 것 같지? 그런데 착하기는 한데 멍청하면 그게 악한 것만큼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착함과 관련해서 명언 2개 남길게. 아름다운 것이 곧 착한 것이다. 또 하나는 착하고 멍청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위험하다. 개그맨 이경규가 그랬잖아.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고. 같은 뜻이야.
그리고 이 부처가기가 내 본업이 아니야. 내 본업은 반말 사상가, 반말 망상가지. 그게 뭐냐? 궁금한 사람은 여기 재생 목록, 대파 반말 사상 모음 이걸 보면 돼. 이걸 다 언제 보냐? 나는 바쁘다 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줄게. 존댓말이 우리 민족에게 저주인 이유. 이거를 봐. 왜 부처만 까냐? 예수도 까라. 그런데 내가 뭐 특별히 부처를 미워하고 불교를 싫어하고 뭐 그런 거 없어.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다 사기가 맞아.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 너무 단순 무식해서 내가 다룰 게 없어.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구원받고 천국감 끝이잖아. 이걸 뭐 어떻게 다뤄야 돼? 내가 하기에는 좀 격이 떨어지니까 이건 너희들끼리 해. 지금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그래서 자살률이 높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다는 건 다 알잖아.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들 방치하고 있지. 이런 상황은 시내 한복판에 무기의 원료가 되는 질산 암모늄 2750톤을 6년 동안 방치하다가 한순간에 폭발해서 이재민 30만 명, 사상자 6천 명을 내고 국가 경제는 마비되어서 도시 전체가 지금 정전지옥, 물가지옥이 되어버린 레바논의 상황과 다를 게 없어. 질산 암모늄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해서 지옥문을 연 레바논이나 우리 사회가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너희들이나 다를 게 없다고. 때문에 나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안으로 우리 선조들이 일으켜왔던 경제산업화, 정치 민주화, 그 다음에 우리 세대에서 해야 될 숙제로 문화 선진화, 즉 인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 반말로 글로 토론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나는 반말로 글로 토론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걸 이미 증명했어. 어떻게 증명했는지 궁금하면 이걸 보면 돼.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볼 거면 매춘 합법화, 찬반 토론 진행 영상 2부 이걸 봐. 대파 토론은 방청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논객들은 3대3 경쟁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있는 스튜디오는 좁아서 그건 아직 못했고 이것들은 샘플 수준에서 이렇게 토론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것들은 3대3 토론 축소 모델로서 1대1 토론 방식인데 너희들 입문 수준이 떨어져서 내가 여기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한 거야. 여기까지 보고 좋아요 누를 사람은 꼭 구독도 눌러줘라. 내가 반말을 하듯이 너희도 나에게 반말을 해. 그런 반말 소통과 구독이 모여야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반말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반말이 약간 다르거든. 그건 다음에 자세히 말할 텐데 지금은 이거 고릴라 쇼트 영상 보고 뭐가 다를지 생각들을 좀 해봐. 자, 이번 영상의 결론을 너희들 수준에서 느낌 바로 오게 정리해 줄게. 각 철학별 해야 할 역할의 정리가 이건데 인문계에도 진리가 있다 치자. 그런데 그게 평생을 공부해도 알기가 어렵다며. 그럼 아예 시작을 하지 마. 가능성 없는 일에 뭐하러 매달리냐. 그거 알아보겠다고 정신 파는 동안 네가 참과 거짓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많은 재산을 날렸어. 그럼 네 인생에서 너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는 게 진리 탐구 능력이냐, 지인이 구별 능력이냐.